1월 5일 금요일 마감 브리핑 영상 시작하겠습니다. 2024년 첫 주에 코스피 움직임은 그렇게 좋지만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일단 미국 증시도 기술주들이 하락을 이끌고 있는 상태고 채권 금리가 오르면서 달러 환율도 올라가는 추세였네요. 이게 단기적인 이슈일지 몇 개월간 지속이 되는 이슈일지는 좀 더 두고 봐야겠습니다만, 만약에 단기적인 흐름이 아니라 큰 자금들이 채권 시장으로 빠지게 되는 상황이 연출이 된다면 미국 증시도 꽤나 큰 하락이 나올 수도 있고, 그에 따라 국내 증시에서도 해외 자본들이 빠져나갈 수도 있겠습니다. 일주일만 보고 그렇게 될 거라고 판단을 하기는 조금 이른 것 같지만, 어쨌든 주식시장과 선물시장보다 훨씬 거대한 채권시장으로 자금이 흡수가 되게 된다면 큰 하락이 있을 수도 있다는 점은 생각을 해볼만 하겠습니다. 코스피는 5일선을 강하게 깨고 내려가면서 단기적인 하락 추세를 만들었는데요. 지금 상황에서는 1분기의 증시 흐름이 어떻게 될지 판단하기 애매한 위치에서 마감을 한 것 같습니다. 5일선만 깨진 상태고 장기 이평선들은 아래에 위치를 해두면서 어쨌든 정배열로 돌리는 과정이 있기 때문에 224일선을 강하게 깨고 내려가는 그림이 나오기 전까지는 상승의 여력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하고 지켜보는 게 좋겠습니다. LX 세미콘 보시겠습니다. 저는 저번 마감 브리핑에서 말씀드렸던 대로 손절이 나가게 되었습니다. 목요일까지만 해도 5일선 저항에 맞으면서 계속 내려가는 그림이긴 했지만 51선을 계속해서 지켜주고 있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좀 더 볼만하겠다 생각을 했었는데, 금요일에 하락이 나오면서 손절이 나가게 됐네요. 일단은 더블 바텀 자리 근처에서 매수를 다시 해볼 생각입니다. 그 중간에 반등이 나와주면서 리테스트가 나올 수도 있겠습니다만, 미국 증시 반도체 종목들도 하락 추세로 꺾이는 그림이고 역배열의 위치에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안전한 자리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더블 바텀을 찍으면서도 RSI 과매도 구간으로 진입을 하게 될 것 같고, 그 이후에 강한 반등이 나와준다면 제일 베스트일 것 같네요. 어떻게 될진 모르겠지만 일단 기다리면서 상황을 지켜보려고 합니다. 솔루엠 보시겠습니다. 솔루엠은 애매하게 마감을 했네요. 양음량이 나올 그림도 아니고 이쪽 단기 박스권 상단의 지지를 받는 것도 아닌 것 같은 느낌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하지만 단기 이평선들을 모두 아래에 두고 있고 또 올라오고 있는 그림이기 때문에 단기 이평선들 지지를 받으면서 상승을 할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고 보이고요. 2024년 첫 주부터 큰 변동성을 보여주면서 난이도를 어렵게 가져가네요. 사실 증시 난이도가 어려울 때는 현금화를 하고 관망을 하는 게 최선이라고 생각을 하는 편입니다. 시드를 지키면서 수익이 내기 쉬울 때만 매매를 해도 충분히 큰 수익을 낼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솔로엠도 계속 말씀을 드렸듯이 보수적으로 매수점을 찾으면서 안전한 자리가 나올 때까지 지켜보겠습니다. 코스닥 차트 보겠습니다. 예상했듯이 저항 라인을 돌파를 해주고 지지를 받아주는 그림으로 첫 주를 마감했습니다. 저번 마감 브리핑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확률의 문제이긴 하지만 보통은 이렇게 저항 라인에 걸친 채로 마감을 하면 돌파를 해줄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그동안 코스피가 큰 상승이 나와주는 반면에 코스닥은 조금 지지부진하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코스피 조정이 나오는데도 코스닥은 이렇게 버텨주는 모습을 보여주네요. 자금이 코스피에서 코스닥으로 좀 더 많이 들어오고 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완전히 정배열을 만들어가는 그림이기 때문에 뭔가 악재 이슈가 터지지 않는다면 1분기에는 그래도 좋은 모습을 기대해 볼 수 있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APTC 보시겠습니다. 특이사항은 없습니다. 아직도 224일선만 강하게 깨고 내려가지 않는다면 문제가 없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문제는 반도체 종목들이 하락세에 있다는 것인데, 그래도 APTC는 계속해서 224일선의 지지를 받아주면서 자리를 유지해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금요일에 조금 애매한 음봉이 하나 나오긴 했지만 어쨌든 224일선은 계속해서 지켜주고 있기 때문에 제 개인적인 관점에서는 아직까지는 문제가 없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펄어비스 보시겠습니다. 펄어비스는 결국 하락으로 방향이 나왔네요. 저는 계속 말씀을 드려왔듯이 이쪽 라인을 강하게 뚫고 내려가는 것을 보고 손절을 했습니다. 이쪽 라인까지 내려와 줄지는 모르겠지만 급락 없이 5일선 저항에 계속해서 맞으면서 천천히 내려와 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아래 라인까지 내려오면 다시 매수를 들어갈 생각을 하면서 계속 추세를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제넥신 보시겠습니다. 특별한 의견은 없습니다. 이전과 동일한 의견입니다. 9,300원에 매수 들어온 이후에 계속해서 지지를 받아주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224일선을 한번 터치를 해주고 눌림이 나온 이유이기 때문에 다음 트라이 때는 돌파를 해줄 수도 있을 것 같다는 기대를 해볼 수 있겠습니다. 계속 말씀을 드렸듯이 제넥시는 224일선을 돌파를 하고 정배열을 그려주는 그림이라면 그냥 계속해서 홀딩을 하고 가져가 볼 생각입니다. A루트 보시겠습니다. A루트도 의견에 변화는 없습니다. 다행히 아직까지는 천천히 지지를 받으면서 올라주고 있고요. 이게 과연 기술적 반등일지는 좀 더 봐야 알겠지만 저는 정배열로 돌려주는 그림이라고 생각이 돼서 계속 홀딩을 해볼만 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A루트가 올해의 주식이 되기를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제넨바이오 보시겠습니다. 제넨바이오는 최대주주 변경 공시가 있었죠. 일반적으로 경영권 분쟁은 호재로 작용한다는 건 아시고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번 마감 브리핑에서 말씀을 드렸듯이 저는 51선 라인에서 계속 매수를 진행을 했습니다. 물량이 없어서 많이 매수는 하지 못했지만 어쨌든 그래도 어느 정도는 매수가 됐다고 생각이 됩니다. 다음 주 월요일에 어떻게 움직일지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기대를 해볼만 하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지금 상황에서는 뭐 특별히 말씀드릴 만한 것도 없고 그냥 다음 주만 기다려 보면 되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좋은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